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진우라는 젊은 엿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엿판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엿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이오. 어이, 진우 총각. 그만 소리치고 이리 좀 들어와 보게나. 진우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안성댁이 급히 달려나와 그의 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진우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마을에 오면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일렀거늘 어찌 그리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가? 나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엿이야 내가 다 팔아줄 터이니 걱정 일랑 붙들어 매시게. 그런데 이번엔 왜 이리 뜸했는가?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새로운 마을에 단골이 늘어서 좀 늦었구려. 그래도 우리 마을엔 자주 좀 들려주게나. 알겠는가? 안성댁 때문에라도 어찌 안 올 수 있겠소? 됐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안성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최고.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밤일도 천하일품이란 말이지. 호호. 진우는 가뿐하게 몸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그에게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안성댁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안성댁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좀 보게. 엿장수만 다녀가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 그러게 말일세. 저 진우라는 총각은 엿장수는 핑계고 사실 그 일이 전문이 아닐까 몰라. 듣자 하니 밤기술이 그리 좋다던데? 우리 집 서방만 아니면 나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네 그려. 자네 서방은 토끼 같기라도 하지? 우리 집 양반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니 살아는 있는지 모르겠네. 진우는 우물가의 안악들을 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봤어. 방금 진우 총각이 나보고 윙크했어. 무슨 소리? 분명 나를 보고 한 것이었네. 내 눈을 똑똑히 봤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다 잤어. 진우는 다시 엿판을 메고 경쾌하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 그의 소리에 마을 안악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엿을 모두 사갔습니다. 오늘도 완판이로구나. 정오도 되기 전에 엿을 모두 판 진우는 곧장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 나리,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왔는가? 그새 엿을 다 팔았단 말인가? 예, 나리. 단골 손님들 덕에 오늘도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놈 참, 재주가 좋단 말이야. 허나, 사내는 그 뿌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라. 명심하게. 예, 나리. 새겨 듣겠습니다. 의원에게서 어머니의 약재를 받은 진우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을 다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탕약을 다려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드셔보세요. 진우는 병세가 완연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엿을 팔아번 도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약값으로 들어갔지요. 아가, 내가 이리 힘들게 번 돈을 어미 약값으로 다 써서야 되겠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그 돈을 모아 장가 미천으로 쓰거라.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사 수완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탕약 잘 드시고 어서 기운만 차리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또다시 엿판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산 너머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골을 만들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지만 진우는 지친 기색 없이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힘겹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힘차게 가위질을 시작했지요. 엿사시오. 엿.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하일미 호박엿이요. 호호, 정말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요? 진우가 외치는 소리에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젊은 여인 하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마다요. 만약 거짓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어머, 장까지 지질 것이야 있겠소. 진우는 재빠르게 엿 한 조각을 떼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맛 좀 보시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정말 맛있네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겠소? 마침 배가 고팠던 진우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하, 이 마을은 처음인데 인심이 아주 넘치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오. 여인은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엉덩이의 곡선이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은 누가 보아도 빠져들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시오. 내 금방 국수를 말아가지고 들어가리다. 아, 알겠소.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진우는 엿판을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무척 깨끗했고 은은한 난초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온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진우는 아랫목에 놓인 목침을 베고 잠시 몸을 누였습니다.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에 진우는 서서히 졸음이 몰려왔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진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여인은 그 불빛 아래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구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을 줄이야.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남의 집에서 큰 결례를 범했소.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배가 고프시겠소? 참, 그러고 보니 배가 몹시 고프구려. 진우는 작은 상 위에 덮여있던 덮개를 걷어내고 정갈하게 차려진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수 맛이 정말 일품이구려.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그렇소. 3년 전 서방이 세상을 떠나고 줄곧 혼자였소. 저런. 일찍이 과부가 되셨구려. 참으로 안 됐소이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내 이름은 서하라 하오. 그렇구려. 나는 진우라 하오. 국수를 다 먹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었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 밤중에 괜찮겠소? 밤길이 위험하니 차라리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떻겠소?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그리해도 괜찮겠소? 어차피 늦지 않았소. 2 사람 누울 자리는 충분하니 나는 괜찮소. 고맙소. 인심이 아주 후하시구려. 그날 밤 초가집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춤추게 만들었지요.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이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허면.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오? 서화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더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저쪽 아랫목에 누우시오. 알겠소. 진우가 이불에 눕자 그녀는 벽을 보고 서서 조용히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가 차례로 벗겨지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겪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진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누워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화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에게는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가슴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는 서화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엿장수 양반, 어젯밤 서아 아씨랑 혹 무슨 일이 있었소?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인데 어찌 물으시는 게요? 허허, 그 아씨가 지금껏 사내를 단 한 번도 집에 들인 적이 없었거든. 아마도 양반이 처음일 게야.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서화라는 여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하룻밤을 보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지. 내 총각에게만 말해주리다. 진우는 서화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서하 씨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운과 자제였소. 헌데 한양에서 최만석이라는 자가 내려오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지. 서하 씨의 아버지가 그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어머니도 곧 남편을 따라갔지? 저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그게 끝이 아니라네. 서하 씨에게는 정혼한 박도령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서로 몹시 사랑하는 사이였지. 집안이 망하자 박도령의 아버지가 정혼을 파기했지만 박도령은 집을 뛰쳐나와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둘이서 혼례를 올렸다네. 그리고 그는 장인의 원수인 최만석에게 복수하겠다며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지. 모두들 최만석이 그를 해쳤을 거라 생각하고 있네. 그 후로 서하 씨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가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네. 아마 자네를 보고 죽은 서방이 떠올랐을 게야. 정말이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거든. 제가? 정말 그 박도령과 그리도 닮았단 말이요. 그렇다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죽은 박도령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네. 할머니의 말을 통해 서화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된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서화가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진우는 밤새도록 서화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는 엿한도 챙기지 않은 채 서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탄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대를 보려고 찾아왔소. 그 말에 서화의 눈빛이 순간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최만석에게 입은 그 깊은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소. 내가 대신 그대의 원수를 갚아주겠단 말이오. 그러지 마시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자의 뒤에는 높은 양반들이 줄을 서 있다고 들었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도저히 그자를 가만둘 수가 없어. 왜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이오? 서하의 물음에 진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피어난 사랑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요. 최만석이라는 자에게 이 엿장수 가위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소. 그대가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그대마저 잘못되면 나는 정말 무너지고 말 것이오. 진우는 서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도 들었소. 내가 당신의 죽은 서방을 닮아 당신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당신마저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알겠소. 약속하리다. 복수를 마치고 반드시 당신 앞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다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애틋한 이별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진우는 포도청의 이 종사관을 기방으로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서하의 죽은 남편 박도령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것이오? 서하 아씨의 서방님과 친한 번이라 들었소. 그렇소마. 재수 씨와는 어떤 사이인데 나를 찾으시? 내가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소. 그래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소. 이 종사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속으로, 아니, 웬 엿장수 같은 자가 나타나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 내게 조금만 협조해 주시오. 그 뜻은 가상하나, 포기하시오. 나도 한때 그자에게 복수하려다 포도대장과 형조의 협박에 목이 날아갈 뻔했소. 그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오. 나는 힘이 되어 달라온 것이 아니오. 그대에게 기회를 주러 왔소. 내게 기회를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동안 조사한 기록만 내게 보여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그리고 그 공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오. 이 종사관은 진우를 믿지 않았지만 속는 셈치고 최만석의 조사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되었소. 그럼 차후에 다시 연통하리다. 며칠 후 진우는 이 종사관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최만석과 그의 뒷배들까지 모조리 뿌리 뽑을 것이오. 아니, 대체 어찌 그리한단 말이오?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 조선의 국보들이 명나라 상단배에 실릴 것이오. 그때 포졸들을 이끌고 놈들을 일망타진하시오. 허나 포도대장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포도대장은 걱정 마시오. 그날 그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니. 도대체 당신을 어찌 믿고 이 큰일을 벌인단 말이오? 그때 진우는 품속에서 자신의 명패를 꺼내 이 종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의금부. 맞소. 나는 의금부 도사 박진우요. 지금은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고 작전 수행 중이요. 국보가 배에 실리는 날, 나와 내 동료들이 동시에 움직여 포도대장과 형조, 그리고 조정대신들의 집을 급습할 것이오. 이 종사관은 한낱 엿장수로만 생각했던 진우의 정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기분이요. 주상전하의 명이라 하시니 내 목숨을 걸고 국보를 지켜내겠소. 약속한 보름날 밤이 되자 최만석 상단의 우마차들이 포구로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국보가 포구에 모이자 이 종사관은 언덕 위에서 불화살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포졸들과 관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최만석 일당을 제압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종사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오. 오늘 큰 실수를 한 것이야. 내 놈이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친히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내 놈 뒤에는 이제 주상전하의 용안이 계신다. 이 종사관은 최만석 일당을 모두 포박하여 포도청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포도대장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누구 마음대로 관병을 움직인 것인가? 이는 항명죄에 해당한다. 당장 종사관직을 박탈하겠네. 이 종사관은 너무나 당혹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포도대장은 최만석을 풀어주었고 최만석은 이 종사관을 비웃으며 포도청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의금부 관복을 차려입은 진우가 나타나 다시 최만석을 잡아들였습니다. 나는 어명으로 국보 밀반출 사건을 조사 중인 의금부 도사 박진우다. 이 자를 풀어준 자가 누구냐? 사색이 되어. 나요? 그렇다면 포도대장, 당신도 한패가 아니겠소. 당장 이 자를 포박하라. 도사나리. 제발 의금부로만은 뭐든지 협조하겠소이다. 그렇다면 당신 뒤에 있는 자들의 명단과 죄상을 모두 적으시오.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주상전하께 아뢰어 보겠소. 포도대장은 겁에 질려 배후 세력의 명단을 모조리 적어 바쳤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소. 이 종사관,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이시오. 진우는 이 종사관에게 윙크를 한 번 하고는 유유히 포도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서화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화, 나왔소. 진우의 목소리에 서화가 맨발로 뛰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으신 것이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보다시피 멀쩡하오. 그리고 최만석 일당은 모두 옥에 갇혔소.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오. 오는 길에 들꽃이 곱게 피었기에 그대 생각이 나서 꺾어왔소. 서화는 진우가 건넨 들꽃을 받아들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진우라는 젊은 엿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엿판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엿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이오. 어이, 진우 총각. 그만 소리치고 이리 좀 들어와 보게나. 진우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안성댁이 급히 달려나와 그의 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진우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마을에 오면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일렀거늘 어찌 그리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가? 나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엿이야 내가 다 팔아줄 터이니 걱정 일랑 붙들어 매시게. 그런데 이번엔 왜 이리 뜸했는가?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새로운 마을에 단골이 늘어서 좀 늦었구려. 그래도 우리 마을엔 자주 좀 들려주게나. 알겠는가? 안성댁 때문에라도 어찌 안 올 수 있겠소? 됐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안성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최고.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밤일도 천하일품이란 말이지. 호호.
진우는 가뿐하게 몸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그에게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안성댁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안성댁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좀 보게. 엿장수만 다녀가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 그러게 말일세. 저 진우라는 총각은 엿장수는 핑계고 사실 그 일이 전문이 아닐까 몰라. 듣자 하니 밤기술이 그리 좋다던데? 우리 집 서방만 아니면 나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네 그려. 자네 서방은 토끼 같기라도 하지? 우리 집 양반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니 살아는 있는지 모르겠네. 진우는 우물가의 안악들을 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봤어. 방금 진우 총각이 나보고 윙크했어. 무슨 소리? 분명 나를 보고 한 것이었네. 내 눈을 똑똑히 봤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다 잤어. 진우는 다시 엿판을 메고 경쾌하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 그의 소리에 마을 안악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엿을 모두 사갔습니다. 하! 오늘도 완판이로구나. 정오도 되기 전에 엿을 모두 판 진우는 곧장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 날이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허,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왔는가? 그새 엿을 다 팔았단 말인가? 예, 날이. 단골 손님들 덕에 오늘도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놈 참, 재주가 좋단 말이야. 허나, 사내는 그 뿌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라. 명심하게. 예, 날이. 새겨 듣겠습니다. 의원에게서 어머니의 약재를 받은 진우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을 다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탕약을 다려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드셔보세요. 진우는 병세가 완연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엿을 8번 도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약값으로 들어갔지요. 아가, 내가 이리 힘들게 번 돈을 어미 약값으로 다 써서야 되겠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그 돈을 모아 장가 미천으로 쓰거라.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사 수완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탕약 잘 드시고 어서 기운만 차리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또다시 엿판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산 너머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골을 만들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지만 진우는 지친 기색 없이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힘겹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힘차게 가위질을 시작했지요. 엿사시오. 엿.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하일미 호박엿이요. 호호, 정말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이요? 진우가 외치는 소리에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젊은 여인 하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마다요. 만약 거짓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어머, 장까지 지질 것이야 있겠소. 진우는 재빠르게 엿 한 조각을 떼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맛 좀 보시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정말 맛있네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겠소? 마침 배가 고팠던 진우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하, 이 마을은 처음인데 인심이 아주 넘치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오. 여인은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엉덩이의 곡선이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스물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은 누가 보아도 빠져들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시오. 내 금방 국수를 말아가지고 들어가리다. 아, 알겠소.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진우는 엿판을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무척 깨끗했고 은은한 난초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온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진우는 아랫목에 놓인 목침을 베고 잠시 몸을 누였습니다.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에 진우는 서서히 졸음이 몰려왔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진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여인은 그 불빛 아래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구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을 줄이야.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남의 집에서 큰 결례를 범했소.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배가 고프시겠소? 참, 그러고 보니 배가 몹시 고프구려. 진우는 작은 상 위에 덮여있던 덮개를 걷어내고 정갈하게 차려진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수 맛이 정말 일품이구려.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그렇소. 3년 전 서방이 세상을 떠나고 줄곧 혼자였소. 저런. 일찍이 과부가 되셨구려. 참으로 안 됐소이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내 이름은 서하라 하오. 그렇구려. 나는 진우라 하오. 국수를 다 먹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었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 밤중에 괜찮겠소? 밤길이 위험하니 차라리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떻겠소?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그리해도 괜찮겠소? 어차피 늦지 않았소. 두 사람 누울 자리는 충분하니 나는 괜찮소. 고맙소. 인심이 아주 후하시구려. 그날 밤 초가집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춤추게 만들었지요.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이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허면.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오? 서하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더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저쪽 아랫목에 누우시오. 알겠소. 진우가 이불에 눕자 그녀는 벽을 보고 서서 조용히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가 차례로 벗겨지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겪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진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누워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에게는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가슴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는 서하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엿장수 양반, 어젯밤 서하 아씨랑 혹 무슨 일이 있었소?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인데 어찌 물으시는 게요? 허허,
그 아씨가 지금껏 사내를 단 한 번도 집에 들인 적이 없었거든. 아마도 양반이 처음일 게야.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서하라는 여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하룻밤을 보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지. 내 총각에게만 말해주리다. 진우는 서하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서하 씨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 자제였소. 헌데 한양에서 최만석이라는 자가 내려오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지. 서하 씨의 아버지가 그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어머니도 곧 남편을 따라갔지? 저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그게 끝이 아니라네. 서하 씨에게는 정혼한 박도령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서로 몹시 사랑하는 사이였지. 집안이 망하자 박도령의 아버지가 정혼을 파기했지만 박도령은 집을 뛰쳐나와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둘이서 혼례를 올렸다네. 그리고 그는 장인의 원수인 최만석에게 복수하겠다며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지. 모두들 최만석이 그를 해쳤을 거라 생각하고 있네. 그 후로 서하 씨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가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네. 아마 자네를 보고 죽은 서방이 떠올랐을 게야. 정말이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거든. 제가? 정말 그 박도령과 그리도 닮았단 말이요. 그렇다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죽은 박도령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네. 할머니의 말을 통해 서하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된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서하가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운 진우는 밤새도록 서하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는 여탄도 챙기지 않은 채 서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오늘 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여탄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장사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대를 보려고 찾아왔소. 그 말에 서하의 눈빛이 순간 놀란 듯 흔들렸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최만석에게 입은 그 깊은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겠소. 내가 대신 그대의 원수를 갚아주겠단 말이오. 그러지 마시오.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자의 뒤에는 높은 양반들이 줄을 서 있다고 들었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내 도저히 그자를 가만둘 수가 없소. 왜 그리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 것이오? 서하의 물음에 진우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연민인지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피어난 사랑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요. 최만석이라는 자에게 이 엿장수 가위 맛을 똑똑히 보여주겠소. 그대가 잘못될까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그대마저 잘못되면 나는 정말 무너지고 말 것이오. 진우는 서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나도 들었소. 내가 당신의 죽은 서방을 닮아 당신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더 이상 당신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합니다. 당신마저 잘못되면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알겠소. 약속하리다. 복수를 마치고 반드시 당신 앞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다고. 두 사람은 마당에서 애틋한 이별의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진우는 포도청의 이 종사관을 기방으로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그는 서하의 죽은 남편, 박도령의 절친한 벗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보자고 한 것이오? 서하 아씨의 서방님과 친한 번이라 들었소. 그렇소마.
재수 씨와는 어떤 사이인데 나를 찾으시? 내가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소. 그래서 그녀의 한을 풀어주고 싶소. 이 종사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속으로, 아니, 웬 엿장수 같은 자가 나타나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 내게 조금만 협조해 주시오. 그 뜻은 가상하나, 포기하시오. 나도 한때 그자에게 복수하려다 포도대장과 형조의 협박에 목이 날아갈 뻔했소. 그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오. 나는 힘이 되어 달라온 것이 아니오. 그대에게 기회를 주러 왔소. 내게 기회를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동안 조사한 기록만 내게 보여주시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그리고 그 공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오. 이 종사관은 진우를 믿지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최만석의 조사 기록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맙소. 이제 되었소. 그럼 차후에 다시 연통하리다. 며칠 후 진우는 이 종사관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소. 최만석과 그의 뒷배들까지 모조리 뿌리 뽑을 것이오. 아니, 대체 어찌 그리한단 말이오?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 조선의 국보들이 명나라 상단배에 실릴 것이오. 그때 포졸들을 이끌고 놈들을 일망타진하시오. 허나 포도대장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포도대장은 걱정 마시오. 그날 그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니. 도대체 당신을 어찌 믿고 이 큰일을 벌인단 말이오? 그때 진우는 품속에서 자신의 명패를 꺼내 이 종사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의금부. 맞소. 나는 의금부 도사 박진우요. 지금은 주상전하의 밀명을 받고 작전 수행 중이요. 국보가 배에 실리는 날, 나와 내 동료들이 동시에 움직여 포도대장과 형조, 그리고 조정대신들의 집을 급습할 것이오. 이 종사관은 한낱 엿장수로만 생각했던 진우의 정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귀신에 홀린 기분이요. 주상 전하의 명이라 하시니 내 목숨을 걸고 국보를 지켜내겠소. 약속한 보름날 밤이 되자 최만석 상단의 우마차들이 폭우로 끝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국보가 폭우에 모이자 이 종사관은 언덕 위에서 불화살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포졸들과 관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최만석 일당을 제압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종사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오. 오늘 큰 실수를 한 것이야. 내 놈이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친히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내 놈 뒤에는 이제 주상전하의 용안이 계신다. 이 종사관은 최만석 일당을 모두 포박하여 포도청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갑자기 포도대장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누구 마음대로 관병을 움직인 것인가? 이는 항명죄에 해당한다. 당장 종사관직을 박탈하겠네. 이 종사관은 너무나 당혹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의 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포도대장은 최만석을 풀어주었고 최만석은 이 종사관을 비웃으며 포도청을 나섰습니다. 바로 그때 의금부 관복을 차려입은 진우가 나타나 다시 최만석을 잡아들였습니다. 나는 어명으로 국보 밀반출 사건을 조사 중인 의금부 도사 박진우다. 이 자를 풀어준 자가 누구냐? 사색이 되어. 나요? 그렇다면 포도대장, 당신도 한패가 아니겠소. 당장 이 자를 포박하라. 도사나리. 제발 의금부로만은 뭐든지 협조하겠소이다. 그렇다면 당신 뒤에 있는 자들의 명단과 죄상을 모두 적으시오.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주상전하께 아뢰어 보겠소. 포도대장은 겁에 질려 배후 세력의 명단을 모조리 적어 바쳤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소.
이 종사관,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이시오. 진우는 이 종사관에게 윙크를 한 번 하고는 유유히 포도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진우는 콧노래를 부르며 서화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박한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화, 나왔소. 진우의 목소리에 서화가 맨발로 뛰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으신 것이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보다시피 멀쩡하오. 그리고 최만석 일당은 모두 옥에 갇혔소. 이제 마음 편히 지내시오. 오는 길에 들꽃이 곱게 피었기에 그대 생각이 나서 꺾어왔소. 서화는 진우가 건넨 들꽃을 받아들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다는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때는 조선 중기 한양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진우라는 젊은 엿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엿판을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엿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이오. 어이, 진우 총각. 그만 소리치고 이리 좀 들어와 보게나. 진우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안성댁이 급히 달려나와 그의 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방문을 닫고 진우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마을에 오면 내 집으로 먼저 오라고 일렀거늘 어찌 그리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가? 나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엿이야 내가 다 팔아줄 터이니 걱정 일랑 붙들어 매시게. 그런데 이번엔 왜 이리 뜸했는가?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네. 새로운 마을에 단골이 늘어서 좀 늦었구려. 그래도 우리 마을엔 자주 좀 들려주게나. 알겠는가? 안성댁 때문에라도 어찌 안 올 수 있겠소? 됐네. 이제 말은 그만하고 어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안성댁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역시 엿장수가 최고야, 최고. 가위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밤일도 천하의 품이란 말이지. 호호. 진우는 가뿐하게 몸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그에게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안성댁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안성댁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좀 보게. 엿장수만 다녀가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니까? 그러게 말일세. 저 진우라는 총각은 엿장수는 핑계고 사실 그 일이 전문이 아닐까 몰라. 듣자 하니 밤기술이 그리 좋다던데? 우리 집 서방만 아니면 나도 한번 넘어가 보고 싶네 그려. 자네 서방은 토끼 같기라도 하지? 우리 집 양반은 아예 코빼기도 비치지 않으니 살아는 있는지 모르겠네. 진우는 우물가의 안악들을 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 봤어. 방금 진우 총각이 나보고 윙크했어. 무슨 소리? 분명 나를 보고 한 것이었네. 내 눈을 똑똑히 봤단 말이야. 아이고,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다 잤어. 진우는 다시 엿판을 메고 경쾌하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엿사시오, 엿사. 둘이 먹다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달콤한 호박엿. 그의 소리에 마을 안악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순식간에 엿을 모두 사갔습니다. 오늘도 완판이로구나. 정오도 되기 전에 엿을 모두 판 진우는 곧장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원날이, 어머니 약 좀 지어주시오. 오늘은 어찌 이리 일찍 왔는가? 그새 엿을 다 팔았단 말인가? 예, 날이. 단골 손님들 덕에 오늘도 일찍 장사를 마쳤습니다.
그놈 참, 재주가 좋단 말이야. 허나, 사내는 그 뿌리를 조심해야 하는 법이니라. 명심하게. 예, 나리. 새겨 듣겠습니다. 의원에게서 어머니의 약재를 받은 진우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을 다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탕약을 다려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드셔보세요. 진우는 병세가 완연한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엿을 팔아번 도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약값으로 들어갔지요. 아가, 내가 이리 힘들게 번 돈을 어미 약값으로 다 써서야 되겠느냐. 이제 너도 장가갈 나이가 되었으니 그 돈을 모아 장가 미천으로 쓰거라.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사 수완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탕약 잘 드시고 어서 기운만 차리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또다시 엿환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산 너머 새로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단골을 만들 생각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등성이 2개를 넘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지만 진우는 지친 기색 없이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힘겹게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보니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진우는 힘차게 가위질을 시작했지요. 엿사시오. 엿.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하일미 호박엿이요. 호호, 정말로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이요? 진우가 외치는 소리에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젊은 여인 하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마다요. 만약 거짓이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어머, 장까지 지질 것이야 있겠소. 진우는 재빠르게 엿 한 조각을 떼어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자, 맛 좀 보시오. 여인은 엿을 받아 입에 넣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나, 정말 맛있네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잠시 들어와 국수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겠소? 마침 배가 고팠던 진우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습니다. 하하, 이 마을은 처음인데 인심이 아주 넘치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오시오. 여인은 앞장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엉덩이의 곡선이 진우의 눈길을 사로잡았지요.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인은 누가 보아도 빠져들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에는 어딘지 모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계시오. 내 금방 국수를 말아가지고 들어가리다. 아, 알겠소. 참으로 친절하시구려. 진우는 엿판을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무척 깨끗했고 은은한 난초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온종일 걷느라 피곤했던 진우는 아랫목에 놓인 목침을 베고 잠시 몸을 누였습니다. 아이고, 좋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에 진우는 서서히 졸음이 몰려왔고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한참 만에야 눈을 뜬 진우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여인은 그 불빛 아래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깊이 잠들었구려.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을 줄이야. 많이 피곤해 보여 깨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구려. 남의 집에서 큰 결례를 범했소.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배가 고프시겠소? 참, 그러고 보니 배가 몹시 고프구려. 진우는 작은 상 위에 덮여있던 덮개를 걷어내고 정갈하게 차려진 국수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수 맛이 정말 일품이구려. 그런데 혹시 혼자 사시는 게요? 그렇소. 3년 전 서방이 세상을 떠나고 줄곧 혼자였소. 저런. 일찍이 과부가 되셨구려. 참으로 안 됐소이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찌 되시오? 내 이름은 서하라 하오. 그렇구려. 나는 진우라 하오. 국수를 다 먹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쉬었소.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이 밤중에 괜찮겠소? 밤길이 위험하니 차라리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떻겠소? 예상치 못한 여인의 말에 진우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녕 그리해도 괜찮겠소? 어차피 늦지 않았소. 두 사람 누울 자리는 충분하니 나는 괜찮소. 고맙소. 인심이 아주 후하시구려. 그날 밤 초가집에는 바람 한 점 없이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만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 위에서 춤추게 만들었지요.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오래도록 그리워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이만 봐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허면. 내가 누구를 닮았단 말이오? 서하는 대답 없이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껐습니다. 방 안은 한층 더 어두워졌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저쪽 아랫목에 누우시오. 알겠소. 진우가 이불에 눕자 그녀는 벽을 보고 서서 조용히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가 차례로 벗겨지자 달빛에 비친 그녀의 하얀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을 겪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진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누워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우에게는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가슴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아직 잠들어 있는 서하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엿장수 양반, 어젯밤 서하 아씨랑 혹 무슨 일이 있었소? 그저 하룻밤 신세를 졌을 뿐인데 어찌 물으시는 게요? 허허, 그 아씨가 지금껏 사내를 단 한 번도 집에 들인 적이 없었거든. 아마도 양반이 처음일 게야. 할머니의 말에 진우는 서하라는 여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호,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는데 하룻밤을 보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지. 내 총각에게만 말해주리다. 진우는 서하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서하 씨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 자제였소. 헌데 한양에서 최만석이라는 자가 내려오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지. 서하 씨의 아버지가 그놈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어머니도 곧 남편을 따라갔지? 저런.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구려. 그게 끝이 아니라네. 서하 씨에게는 정혼한 박도령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서로 몹시 사랑하는 사이였지. 집안이 망하자 박도령의 아버지가 정혼을 파기했지만 박도령은 집을 뛰쳐나와 장독대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둘이서 혼례를 올렸다네. 그리고 그는 장인의 원수인 최만석에게 복수하겠다며 떠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지. 모두들 최만석이 그를 해쳤을 거라 생각하고 있네. 그 후로 서하 씨는 정신을 놓아버렸다가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다네. 아마 자네를 보고 죽은 서방이 떠올랐을 게야. 정말이지, 너무나도 똑같이 닮았거든. 제가? 정말 그 박도령과 그리도 닮았단 말이요. 그렇다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죽은 박도령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깜짝 놀랐다네. 할머니의 말을 통해 서하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된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만석이라는 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서화가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